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실무의 코딩 개발 패턴 중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MVC를 다뤄보겠습니다. 직접 구현된 코드를 통해서 MVC의 본질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G마켓 개발자의 코드가 기대된다면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영상이 끝난 뒤에 여러분은 각 계층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 앞으로 개발하실 때에 각 계층에서 구현해야 할 코드가 무엇인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 기억하고 가셔야 할 것은 각 계층별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이를 인지한 상태로 자리로 돌아가 코드에 적용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MVC는 모델, 뷰, 컨트롤러라는 세 가지 계층으로 연관된 코드들을 분리하고 조합해서 개발하는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1970년대에 처음 등장한 이 개념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 추상화, 캡슐화, 상속, 다형성, 그리고 솔리드 원칙들을 잘 반영하기 위한 고민들로 구축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웹, 모바일, PC 프로그램 등 사용자가 인식 가능한 뷰가 존재하는 플랫폼에서 자주 사용되고요. 주로 웹 개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웹을 기반으로 이해를 돕겠습니다. 먼저 뷰입니다. 웹에는 보여지는 화면, 즉 웹페이지가 존재하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을 개발하는 영역 혹은 계층의 코드 묶음을 뷰라고 부릅니다. 쉽게는 HTML의 프런트 영역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최종 완성된 HTML 코드를 응답해주는 녀석을 의미합니다. 모델입니다. 웹 서비스에는 데이터가 필요하죠. G마켓을 예로 들어볼게요. 유저, 상품, 주문, 판매, 결제 등 모든 비즈니스는 데이터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데이터와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영역 혹은 계층의 코드 묶음을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베이스와의 상호작용도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적절한 검증 로직을 거치고 완성된 최종 데이터를 응답해주는 녀석을 의미하죠. 레이어드 아키텍처에서는 서비스와 도메인, 레포지토리 계층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러입니다. 클라이언트인 웹브라우저의 요청을 받는 첫 창구입니다. 이후 모델에게 비즈니스 수행을 요청하고 적절한 데이터를 전달받습니다. 뷰에게는 웹브라우저에 띄울 완성된 HTML을 전달받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델의 데이터가 배치된 완성된 HTML을 클라이언트인 웹브라우저에게 응답해주면 그 역할은 끝이 납니다. 즉 모델과 뷰의 조합을 통해서 서비스를 완성시키는 영역 혹은 계층을 컨트롤러라고 부릅니다. 웹에서는 API 서버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되죠. 웹 어플리케이션의 규모가 점차 거대해지고 복잡해지면서 MVC 패턴만으로는 관리가 어려워졌습니다. 더 많은 비즈니스 로직이 서버 측에 구현되기 시작하면서 서버 로직만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해진 거죠. 이를 위한 여러 시도들이 등장했고요. 그중 우리들에게 자리 잡은 것은 레이어드 아키텍처, 클린 아키텍처, 헥사고널 아키텍처가 존재합니다. 또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객체 지향과 도메인 주도 개발이 있습니다. 각 아키텍처의 등장 배경에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 4가지와 솔리드 원칙의 적용을 위한 고민들이 존재하죠. 서비스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관리해야 할 코드의 양이 늘어났고요. 이는 곧 프론트와 백엔드, 즉 MVC의 뷰와 서버 측 코드인 모델과 컨트롤러의 완전한 분리로 이어졌습니다. 서버 측 코드의 분리는 유지보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이유뿐만이 아니라요. 다양한 플랫폼, 웹, 모바일, 데스크탑, IoT 등에 지원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격이 다른 코드들의 묶음을 별개의 영역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기술들이 등장했습니다. 웹 프론트는 리액트, 뷰, 앵귤러, 스벨트 등이 그 예이고요. 이들은 컴포넌트라는 UI 조각을 기반으로 웹을 조립하는 식의 패턴을 추구하게 됩니다. 백엔드는 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 모두에게 관통되고 적용될 수 있는 코드 구조를 정립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레이어드 아키텍처, 클린 아키텍처, 헥사고널 아키텍처인 것이죠. 간단하게만 레이어드 아키텍처만 다룰게요. 계층형 아키텍처라고도 부르고요. 일반적으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비즈니스 레이어,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라는 3개의 계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각 레이어는 컨트롤러, 서비스, 레포지토리로 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세한 각 아키텍처에 대한 소개는 별도 영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코드 구조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드 구조를 설명하기 전에 MVC는 말씀드린 대로 1970년대에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근데 웹은 1989년에 등장을 하면서 그 이후에 점차 자리 잡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웹의 숨은 많은 개념들을 MVC에 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아키텍처들이, 여러 가지 구조들이 등장을 한 것이고요. 그러나 저는 MVC가 처음 등장했던 그 시기의 이론에 기반해서 오늘 코드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컨트롤러, 모델, 뷰라고 이렇게 3가지의 영역
값이 존재를 하고 컨트롤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그인 기능을 기반으로 코드를 구성을 했는데요. 먼저 유저라는 모델을 만들고요. 유저의 로그인 비즈니스를 호출을 합니다. 이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유저 뷰 영역에서 HTML 코드를 만들어서 응답을 해주면 끝이 납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이러하고요. 세세한 로직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저 모델부터 살펴봅시다. 유저에서 로그인이라는 비즈니스 로직이 있고요. 이 로그인 안에서 필요한 모든 비즈니스와 데이터 작업들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조회, 생성, 수정, 삭제, CRUD 하는 작업도 모델 안에서 진행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식으로 아이디에 일치하는 유저를 가져오죠. 그 데이터베이스의 유저랑 현재 이 유저의 정보랑 일치하는지를 인증해주는 작업을 이 함수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 함수는 이 아이디와 일치하는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없는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패스워드와 이 유저의 패스워드가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인증을 수행합니다. 잘못된 사용자라면 false가 반환이 돼서 에러가 throw 될 테고요. 결론적으로 인증이 안 됐을 때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컨트롤러에서는 이 줄에서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 밑에 코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저 뷰에서 HTML 코드를 반환해주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메서드를 호출을 하고 있는 것이 또 따로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구현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웹 구조가 상당히 방대하다는 겁니다. 이 로그인 비즈니스가 실행되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스로우된 오류를 캐치하는 영역, 에러 핸들러를 별도로 만들어서 구축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별도의 환경에서 오류에 의한 HTML 페이지를 응답해 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다면 이 밑에 유저 뷰가 HTML 코드를 만들어서 응답을 해줄 거예요. 그 create HTML 메서드를 살펴봅시다. 유저 뷰입니다. 간단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HTML 코드를 만들어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기 보면은 id라는 파라미터를 받아서요. 이 HTML 안에 그 파라미터 id를 삽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유저 뷰는 전달된 데이터를 조합해서 하나의 HTML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컨트롤러에서는 뭐라고요? 이 모델과 이 뷰를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완성된 결과를 응답해주면 돼요. 이 MVC가 등장을 했고 최초로 웹이 등장을 했던 시기에는 이 HTML 문서만 왔다 갔다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코드로만 구성을 했고요. 근데 지금은 다양한 개념들이 웹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죠. 네, 이렇듯 MVC 패턴의 구조는 상당히 단순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JSON, AJAX, API, 데이터베이스 등 숨은 지식들이 방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셔야 할 것은 각 계층별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이를 인지한 상태로 자리로 돌아가서 코드에 적용해보세요. 유지보수하기 좋은 코드는 각 객체가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남의 역할은 넘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가들끼리의 협력이 구성된 코드가 바로 유지보수하기 쉬운 코드임을 기억하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MVC 패턴으로 개발할 때는 각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제공되는 프레임워크에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그 기술들을 관통하는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개발을 돕는 여러 도구들은 조금 더 편리해지지만 때로는 본질을 잊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를 기억하고 어디서든 인정받는 프로그래머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도 우리 미시기에 알려줄 수 있는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올게요. 꼭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